남자의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은 화려한 고백이 아니라 사소한 행동 속에 숨어 있다. 당신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연애의 진실이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 드라마틱한 순간에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영화처럼 운명적인 만남이 있고 가슴 떨리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랑은 훨씬 더 조용하고 은밀하게 시작된다. 남자가 여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그 감정이 급격히 깊어지는 순간이 있다. 그것은 직접적인 표현보다 여자의 무의식적인 태도나 반응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전해지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인연이라는 개념을 중요시한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사소한 행동 하나가 깊은 인연을 만들어낸다고 가르친다. 이 가르침은 연애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연히 마주친 시선 하나가 평생의 인연이 될 수 있다. 무심코 건넨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한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은 남자가 여자의 어떤 행동에서 호감의 신호를 느끼는지 이야기하려 한다. 그리고 그 신호를 받은 남자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겠다. 이 내용을 알면 당신의 연애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상대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법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함께 있을 때 진심으로 웃어주는 순간이다. 남자가 호감을 확신하는 가장 첫 번째 계기가 되기 쉬운 것이 여자가 보여주는 웃음이다. 웃음은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 표현 중 하나이다. 거짓으로 만들어내기 어려운 것이 바로 진심 어린 웃음이다. 단순히 예의상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자연스럽게 즐거워하며 웃는 순간은 생각 이상으로 강하게 인상에 남는다. 남자는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는지를 표정으로 민감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본능적인 반응이다. 상대가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이다. 특히 눈가가 부드러워지고 반사적으로 웃는 반응은 일부러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 웃음은 눈에서 시작된다. 입꼬리만 올라가는 웃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눈이 함께 웃으면 그것은 진심이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나온 웃음일수록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남자는 이런 미세한 차이를 본능적으로 감지한다. 자신이 한 말의 여자가 진심으로 웃어줄 때 그는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불교에서는 희안이라는 개념이 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표정을 말한다. 이 희안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다. 오직 마음이 평화롭고 상대에 대한 호감이 있을 때만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진정한 웃음은 마음의 평화와 상대에 대한 호감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그래서 웃음은 가장 정직한 감정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신은 특정한 남자와 이야기할 때만 유독 웃음이 많아지는 경험이 없는가? 평소에는 무표정한 편인데 그 사람 앞에서만 자꾸 웃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은가?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 의식하지 못했더라도 당신의 마음은 이미 그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 무심한 표정이 남자에게는 혹시 나를 좋아하는 것일까라는 확신으로 변하여 감정이 급격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 남자는 여자의 웃음에서 희망을 본다.
자신이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낀다. 그 가능성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 웃음 하나가 사랑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의 진심 어린 웃음이 누군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가까이 다가가도 피하지 않는 순간이다. 거리감은 말보다 더 솔직하게 본심이 드러나는 요소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불편한 사람과는 거리를 둔다. 이것은 본능적인 방어 반응이다. 반대로 편안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가까이 다가간다. 이런 거리감의 변화는 의식적으로 조절하기 어렵다. 그래서 거리감은 가장 정직한 호감의 척도가 된다. 남자가 조금 거리를 좁혔을 때 여자가 무의식적으로 피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큰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거부감이나 경계심이 있으면 사람은 반사적으로 거리를 둔다. 이것은 자기 보호 본능에서 비롯되는 행동이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대를 거부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증거다. 오히려 상대를 안전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여자 입장에서는 그저 자연스럽게 서 있었을 뿐이라도 남자 입장에서는 이 거리가 허락되었다고 강하게 의식한다. 남자는 이런 작은 신호에 매우 민감하다. 자신이 거부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큰 희망을 느낀다. 특히 대화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가갔을 때일수록 그 반응은 기억에 남기 쉽다. 의도적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거리가 좁혀졌을 때 그 순간의 반응이 더 진실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친근감을 섭수라고 표현한다. 상대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를 뜻한다. 섭수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상대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그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거리를 좁혀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경험은 남자에게 안심감과 기대를 동시에 심어준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낀다. 그리고 이 사람은 특별한 것 같다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한다. 이것이 사랑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물리적 거리가 좁혀지면 심리적 거리도 함께 좁혀진다. 이 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당신이 누군가와 가까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이 열려 있다는 증거다. 세 번째는 칭찬해주는 순간이다. 칭찬의 말은 내용보다 그것이 향하는 방향이 중요하다.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칭찬은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그 사람만을 위한 칭찬은 마음을 움직인다. 본명으로 의식되기 쉬운 것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표면적인 칭찬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칭찬 방식이다. 이런 칭찬은 상대를 관찰하고 이해했다는 증거가 된다. 예를 들어 노력의 과정이나 생각 방식이나 은근한 배려 등에 언급될 때 남자는 자신이 제대로 보여지고 있다고 느낀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봐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평가를 구하지 않은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칭찬받을수록 그 말은 무겁게 남는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받는 칭찬이 더 진실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당신은 특정 남자에게만 무의식적으로 좋은 점을 말로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 칭찬을 그에게만 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일 수 있다. 불교에서는 애어라는 개념이 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상대를 대하는 것을 말한다. 애어는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는 힘이 있다. 비난과 비판은 마음을 닫게 하지만
칭찬과 격려는 마음을 열게 한다. 진심이 담긴 칭찬은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고 깊은 연결을 만든다. 이것은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한마디가 사교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호감으로 받아들여져 남자에게 이 사람은 특별할지도 모른다는 감정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다. 칭찬은 받는 사람만 기분 좋은 것이 아니다. 주는 사람도 행복해진다. 진심으로 상대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표현할 때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유대가 생긴다. 네 번째는 자신의 이야기를 기억해주는 순간이다. 사람은 관심 없는 상대의 이야기를 세세하게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은 뇌의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이다.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자동으로 잊혀진다. 하지만 관심 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다르다. 작은 것까지 기억에 남는다. 과거에 무심코 한 이야기를 나중에 은근히 기억하고 있다가 언급하는 행동은 강한 관심의 표현이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관심이 있으면 기억이 되고 관심이 없으면 잊혀진다. 남자는 자신의 말을 기억해주고 있다고 깨달은 순간 우선순위가 올라가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이해한다. 그녀가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특히 본인조차 잊고 있던 사소한 화제를 기억하고 있는 경우 그 인상은 단번에 강해진다. 자신도 잊고 있던 것을 상대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에 깊게 듣고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여자 입장에서는 호감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기억했을 뿐이라도 남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특별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끼기 쉽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감정이 된다. 불교에서는 정념이라는 개념이 있다. 마음을 집중하여 깨어있는 것을 말한다. 정념이 있으면 순간순간에 집중할 수 있다. 상대의 말을 흘려듣지 않고 진심으로 들을 수 있다. 상대에 대한 관심이 깊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기억하게 된다. 이것은 사랑의 시작일 수 있다.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은 안심감과 신뢰감을 낳고 자신에게만 향하는 관심이라고 인식되기 쉬워진다. 남자는 이런 경험을 통해 상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 축적이 호감을 확신하는 중요한 판단 재료가 된다. 작은 기억들이 모여서 큰 사랑이 된다. 다섯 번째는 걱정해주는 순간이다. 남자가 호감을 확신하고 감정이 깊어지기 쉬운 순간 중 하나가 여자로부터 자연스러운 걱정을 받을 때다. 걱정은 관심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다. 무관심한 사람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다. 컨디션이나 바쁨이나 사소한 변화에 대해 은근히 배려받으면 자신은 신경 써지는 존재라고 강하게 의식한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은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다는 점이다. 걱정도 정도가 중요하다. 너무 무거운 걱정은 경계심을 낳지만 무리하지 않아요. 괜찮아요라는 한마디는 상대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으면 나오기 어렵다. 가벼우면서도 진심이 담긴 걱정이 가장 효과적이다. 당신은 특정 남자에게만 무의식적으로 말을 걸어버리는 일이 없는가? 그의 표정이 어두워 보이면 자연스럽게 무슨 일 있어요라고 묻게 되지 않는가? 그것은 이미 그에게 마음이 가고 있다는 증거다. 불교에서는 자비심이라는 개념이 있다. 상대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다. 자비심은 사랑의 가장 순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의 안녕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그 무심한 배려가 남자에게 본명으로 의식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일은 적지 않다. 남자는 자신을 걱정해주는 여자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낀다. 자신을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안심감을 느낀다. 걱정은 호감의 표현으로서 매우 알기 쉽게 전해지는 행동이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걱정이다. 6번째는 닿을 듯 닿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물리적 거리는 감정의 거리를 비추기 쉽다. 너무 가까우면 부담스럽고 너무 멀면 관심이 없어 보인다.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에서 비롯된다. 본명으로 의식되기 쉬운 것은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닿을 듯 닿지 않는 거리감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행동이다. 이런 거리감은 긴장감과 설렘을 동시에 만들어낸다. 여자가 무의식적으로 이 거리를 취하고 있으면 남자는 강하게 의식하게 된다.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아직 닿지 않았다. 이 애매함이 마음을 더욱 끌어당긴다. 닿으면 넘어버리지만 닿지 않음으로써 긴장감과 기대가 생긴다. 이것이 연애의 묘미라고 할 수 있다.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더 끌리는 것이다. 이 애매한 거리는 거부가 아니라 수용의 범위로 인식되기 쉽다. 완전히 밀어내지 않았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상대는 자신을 이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느끼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느낌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간다. 불교에서는 중도라는 개념이 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상태를 말한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중도의 거리감이 가장 이상적이다. 거리를 너무 좁히지 않는 자세는 여유와 품위의 인상으로도 이어지고 가벼운 관계로 끝내고 싶지 않다는 감정을 이끌어내기 쉽다. 이 사람과는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침묵조차 의미를 갖는 거리감은 남자의 호감을 조용히 높여간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거리감이 말해주는 것이다. 7번째는 상담을 해오는 순간이다. 여자로부터 상담을 받는 순간 남자는 자신이 신뢰받고 있다고 강하게 느낀다. 상담은 신뢰의 표현이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지는 않는다. 특히 약함이나 망설임을 담은 내용일수록 그 감정은 커진다.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사람은 진심으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대에게 고민이나 불안을 맡기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당신은 특정 남자에게만 의견을 묻거나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지 않은가? 다른 사람에게는 말 못할 이야기를 그에게만 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이미 그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 행동은 남자에게 자신은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인식으로 직결된다. 남자는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그 선택에 보답하고 싶어진다. 불교에서는 의지처라는 개념이 있다.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대상을 말한다. 모든 사람은 의지처를 필요로 한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 된다. 돕고 싶다, 지지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싹트고 자연스럽게 감정이 깊이 들어간다. 남자는 여자의 의지처가 되고 싶어 한다. 그것이 남자의 본능이다. 상담은 의존이 아니라 신뢰의 증표이며 본명으로 의식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쉽다.
적절한 상담은 관계를 깊게 만든다. 남자의 호감을 단번에 깊게 하는 힘을 가진 행동이다. 8번째는 헤어질 때 다시 눈을 맞추는 것이다. 헤어질 때의 행동에는 본심이 가장 드러나기 쉽다. 만남의 마지막 순간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 순간의 행동이 전체 만남의 인상을 결정짓기도 한다. 떠나기 직전 한번 시선을 돌린 후에 다시 눈을 맞추는 행동은 강한 여운을 남긴다. 이 작은 행동이 상대의 마음에 깊이 각인된다. 그 순간에는 아직 이야기하고 싶다, 이 시간을 끝내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이다. 여자 입장에서는 무의식적인 행동이라도 남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느낀다. 남자는 이런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다.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본능적으로 감지한다. 즐거웠다는 마음이나 아쉬움은 말보다 시선에 드러나기 쉽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다. 시선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이 담긴다. 특히 헤어질 때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경우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평소에는 담담하다가 헤어질 때만 뭔가 다른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진심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불교에서는 찰나라는 개념이 있다. 아주 짧은 순간을 말한다. 찰나는 눈 깜짝할 사이보다도 짧은 시간이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깊은 의미가 담길 수 있다. 헤어질 때의 눈맞춤은 찰나의 순간이지만 오래 기억에 남는다. 이 작은 행동이 남자에게 호감이라는 확신으로 변하고 좋아한다는 감정을 한 단계 강하게 끌어올리는 일이 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만든다. 사소한 행동이 사랑을 만든다. 이상희 남자가 이 순간에 호감을 확신하고 마음이 급격히 깊어지는 여자의 행동이다. 어느 것도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여자 자신이 마음을 연 상대에게 무의식적으로 취하기 쉬운 태도뿐이다. 일부러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들이다. 당신은 이런 행동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향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마음이 향하는 사람일 수 있다. 남자는 말보다 행동이나 분위기에서 진심을 민감하게 느낀다. 여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작은 행동들을 남자는 놓치지 않고 본다. 그래서 무심한 행동 하나가 상대의 감정을 크게 움직이는 일이 있다. 당신의 무의식적인 행동이 이미 많은 것을 말하고 있을 수 있다.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개념이 있다.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가르침이다. 좋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행동은 나쁜 결과를 낳는다. 작은 행동 하나가 큰 인연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당신의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만약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되돌아보는 하나의 힌트로 삼아주길 바란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것이 성장의 시작이다. 연애는 결국 두 마음이 만나는 것이다. 혼자만의 마음으로는 사랑이 완성되지 않는다.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를 향할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진심을 담아 상대를 대할 때 깊은 인연이 피어난다. 억지로 만들어내려 하지 말라. 마음이 가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당신의 무심한 행동 속에 이미 사랑의 씨앗이 심어져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다. 그 씨앗을 소중히 가꾸어 아름다운 관계로 꽃피우길 바란다.
사랑은 가꾸는 것이다. 심고 물 주고 기다리면 반드시 꽃이 핀다. 불교에서는 인연생기라는 개념이 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난다는 가르침이다. 우연처럼 보이는 것도 실은 필연이다. 당신과 그 사람의 만남도 우연이 아닌 필연일 수 있다. 어디선가 연결되어 있던 인연이 지금 만남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진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모든 만남은 기적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받으려고만 하면 사랑은 멀어진다. 상대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를 보낼 때 그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다. 주는 만큼 받는다. 아니 주는 것 이상으로 받는다. 오늘 이야기한 8가지 행동은 모두 상대에 대한 관심과 호감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웃음, 거리감, 칭찬, 기억, 걱정거리, 유지, 상담, 눈 맞춤이다. 어느 것도 특별한 기술이 아니다. 마음이 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다. 그것을 의식적으로 하려 하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행동하면 된다. 진심은 반드시 전해진다. 가짜는 금방 들통난다. 하지만 진심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전해진다. 당신의 사랑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사랑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거절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다.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이상적인 상대를 꿈꾼다. 완벽한 외모, 완벽한 성격, 완벽한 조건을 원한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장점과 단점을 모두 받아들일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 장점만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단점까지 받아들일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비라고 한다. 상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자비심이 있으면 상대의 부족함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당신에게 그런 사랑이 찾아오길 바란다. 어쩌면 이미 당신 곁에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이미 당신 곁에 있을지도 모른다.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라. 당신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 당신의 말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 당신을 걱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시선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그 관심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랑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이미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사랑은 반드시 보인다. 마음을 열라.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라. 당신의 사랑은 이미 가까이에 있을 수 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행복한 사랑을 기원한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해 줄 사람이 반드시 있다. 그 사람을 만날 때까지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당신의 사랑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